이번 주는 지구를 살리는 언제 어디서나 실행 가능한 방법 1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전거를 마련하고 고기 소비를 줄이며 절약 형전구를 갈아 끼우는 등의 방법으로 지구를 살리기에는 이미 늦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실행 가능한 것을 골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단순한 삶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크고 작은 잘못을 계속해서 저지르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면 훨씬 더 지구의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생각은 더 많이 하고 소비는 더 적게 하면서 사는 방식입니다. 적게 쓰고 많이 나누면 됩니다. 이웃에 사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빌려 쓰고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빌려주면서 사는 것도 이런 방식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작은 집입니다. 친환경적으로 건설된 대형 주택과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건설된 소형 주택 중 어느 쪽이 난방과 냉방을 위한 에너지가 많이 사용될까요? 친환경적인 대형 주택의 사용량이 비효율적으로 건축된 소형 주택보다 에너지 사용량이 훨씬 더 높습니다. 탄소 방출의 원인이 되는 각종 건축자재 역시 대형 주택을 건설할 때 더 많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친환경적 대형 주택이라는 용어는 녹색 성장이라는 말처럼 눈 가리고 아웅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가능하다면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출퇴근길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것은 시간의 낭비일 뿐 아니라 불필요한 연료 소모를 통해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직장과 가까운 곳에 사는 것입니다. 같은 직장에서 같은 봉급을 받고 일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출퇴근 거리가 줄어드는 것은 일종의 축복이 됩니다. 시간과 돈, 그리고 체력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 보호에도 일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장과 가까운 곳에 사는 것은 신의 한 수가 됩니다. 네 번째로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30% 이상이 교통수단에 의한 것일 정도로 미국의 자가용 이용률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정도 이에 못지않습니다.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이거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승용차를 타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지하철, 버스, 그리고 기차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버스는 기차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만 압축 천연가스를 이용해 이를 최소화할 수 있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운전자 혼자서 타고 다니는 자가용 승용차입니다. 다섯 번째로 모든 청구서는 온라인으로 지급합시다. 은행이나 전화국, 수도국 등과 주고받는 각종 서류 및 비용 지급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일은 단순히 종이의 절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편 대신 온라인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각종 서류 및 수표를 운반하는 트럭이나 비행기 등의 연료 사용을 줄이므로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모든 미국의 가정에서 각종 청구서를 온라인으로 비용을 지급한다면 매년 고용 폐기물을 16억 톤까지 줄일 수 있고 이산화탄소 방출 역시 210톤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에어컨 사용 대신 창문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방출하는 이산화탄소 중 많은 양이 가정에서 발생합니다. 줄이는 방법은 여름에 에어컨을 작동시키는 대신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름이나 겨울에 에어컨과 난방장치를 작동시키더라도 자동 온도 조절 장치의 온도를 높이거나 낮춰 덜 사용하도록 하면 놀라울 정도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의 방출 역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창문이 틈을 틀어막고 벽과 지붕에 전련체를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설거지 기계는 식기가 가득 찼을 때 작동시키고 세탁기를 사용할 때는 따뜻하거나 찬물을 이용합니다. 낮은 수압용 샤워기를 설치하고 가정용 온수기의 작동 온도도 낮춥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각자가 가정에서 절약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연간 무려 4,000파운드에 달한다고 하는군요. 일곱 번째로 세탁한 옷들은 빨래 건조대에 널어 말립시다. 세탁을 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뜨거운 물보다는 따뜻한 물을 사용하고 조금씩 자주 하는 것보다 조금 많다고 여길 정도로 모아서
한꺼번에 세탁하는 것이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건조 역시 드라이어 대신 건조대에 널어 말리는 자연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현명한 세탁 방식을 통해 빨래할 때 방출하는 이산화탄소를 9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로 입지 않는 옷을 서로 교환하고 물려주며 재활용합시다. 이웃이나 친구들과 입지 않는 옷을 서로 교환하고 물려주며 나누어주는 자리를 마련한다면 경제적인 이익뿐 아니라 환경보호에도 일조할 수 있습니다. 빈티지라고도 불리는 재활용 의류는 새 옷보다 더 친환경적입니다. 모든 옷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면화는 전 세계 경작지 중 3% 미만의 땅에서 생산됩니다. 그러나 면화를 재배하는데 전체 농약의 25%가 사용됩니다. 토지오염의 주범이 따로 없습니다. 아홉 번째로 고기를 조금 줄이고 그만큼 풀을 더 먹읍시다. 국제정육산업은 전 세계의 지구온난화 물질 배출량의 18%를 차지해 교통수단에 의한 배출량을 크게 앞지릅니다. 지구에는 들소 종류를 포함해 약 15억 마리의 소들과 17억 마리의 양과 염소들이 살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고기 생산량이 지금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이들을 기르고 운반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양까지 고려하면 16온스짜리 스테이크 한 조각을 먹는 것은 연비가 가장 나쁜 차종인 험비를 모는 것과 같은 정도로 지구 오염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해답은 육식을 줄이고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늘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건강은 물론 지구의 건강에도 채식은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채식은 지구의 온난화를 막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육식을 줄이고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한다면 연간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한 사람당 1.5톤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를 하이브리드로 바꿨을 때 연간 1톤 정도의 이산화탄소 반출이 감소하는 것에 비해 훨씬 더 지구 환경에 이롭습니다. 열 번째로 비닐봉지 사용을 줄입시다. 식료품 매장 등에서 물건을 담아주는 비닐봉지의 종착지는 대부분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매년 5천억 장 이상의 비닐봉지가 배포되는 반면 이 중 재사용되는 비율은 3% 이하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비닐봉지가 미생물의 작용으로 자연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00년 가까이 될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유해한 온실가스를 방출한다는 점입니다. 비닐봉지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연 분해되는 종이 등으로 만들어진 가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방법은 직물로 된 쇼핑용 가방을 직접 들고 가서 장을 보는 것이겠죠. 11번째로 넥타이를 풀어 던지고 여름에는 반바지를 입읍시다. 직장 문화를 넥타이 정장을 하는 대신 자유로운 복장을 하는 문화로 바꾸어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넥타이나 반바지 하나라도 환경 변화에 맞서기 위한 노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절약되니 이산화탄소의 방출이 줄어들고 각자 자기 개성에 맞는 옷을 입으니 사무실 분위기도 살고 누이 좋고 내부 좋은 격이 아닌가요? 12번째로 현재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는 끕시다. 미국 에너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가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75%가 TV, DVD, 컴퓨터, 모니터, 스테레오 등 가전제품이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 60에서 250W의 전력이 사용되는 데스크톱 컴퓨터 본체의 경우를 예로 들어봅시다. 하루 4시간만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 꺼져 있는 컴퓨터는 하루 7시간 동안 켜져 있는 경우보다 연 70달러어치의 전력을 덜 소모합니다. 이산화탄소의 방출량 역시 꺼져 있을 때가 연 63kg, 적어도 83%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13번째로 업무를 마치면 모든 전기 제품 끄는 것을 생활화합시다. 사무실 전기 스위치의 작동 시간을 조절하는 것은 제품의 수명을 길게 하고 유지비를 낮춰주는 이로운 점 외에도 전력 사용 감소를 통해 이산화탄소 방출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는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일과 후 사무실을 돌아보며 컴퓨터 본체, 모니터, 프린터, 팩스, 탁상용 전등 등이 꺼져 있는지를 확인만 하면 됩니다.
14번째로 재활용 용지를 사용합시다. 종이는 나무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해마다 종이 생산을 위해 베어지는 9억 그루의 나무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종이의 재활용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재활용 용지 1톤을 사용할 경우 4,000kW의 전기와 7,000갤런의 물, 17그루의 나무를 절약할 수 있으며 한 그루의 나무는 60파운드의 환경물질을 정화하는 기능을 합니다. 재활용 용지는 베어지는 나무의 수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가 60%가량 정도 적게 소모됩니다. 15번째로 카풀 제도를 자주 이용합시다. 한번 차를 몰았으면 다음에는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앉도록 해봅시다. 미국의 운전자들을 예로 들어보면 대개 혼자서 승용차를 몰고 다닙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큰 차를. 구체적으로 전체 운전자의 80%가 혼자 차를 타고 출퇴근하며 38%는 평소에도 혼자 차를 타고 다닙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의 워싱턴주는 1991년부터 카풀 제도를 장려하기 위해 모든 기업에게 세금 감면 혜택이라는 보상제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매일 아침 출근 시간에 2만 대의 자동차가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1370만 달러 분량인 580만 갤런의 기름이 절약됐습니다. 이산화탄소 등 환경오염물질 방출 역시 7만 8천 톤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속에 올리겠습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가 기획하고 엮은 책 녹색 상담소, 이상호가 옮기고 E.F. 슈마우가 지은 책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리고 권지연이 옮기고 시릴다옹이 지은 책 작은 행성을 위한 몇 가지 혁명 등을 참고했습니다. 또 온라인에서 핀터레스트와 비욘드 김치, 오토이미지의 사진 여러 점, 그리고 네디만 블로그의 지구온난화 방지 51가지 방법도 참고했습니다. 소쿨극장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